안녕하세요, 로터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요, 수입 6천만 원대 SUV 비교입니다. 이 D세그먼트 SUV들은 모든 자동차 제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그먼트고, 또 실제 소비자 판매량도 가장 높은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무척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벤츠 GLC가 있고 BMW X3, 아우디 Q5 같은 독일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볼보 XC60도 인기 높은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국산 모델인 제네시스 GB70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얼마 전에 신형으로 나온 렉서스 NX도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요, 주요 수입 프리미엄 SUV들을 모아서 다양한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체 크기 비교입니다. 차체 길이가 가장 긴 순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풀체인지된 벤츠 GLC가 이젠 경쟁차 중에서 가장 긴 길이를 갖추게 됐습니다. 차체 길이는 4720mm고요. 그 다음으로 긴 모델이 BMW X3와 볼보 XC60입니다. 4710mm로 두 차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아우디 Q5가 4680mm고요. 렉서스 NX가 4660mm입니다. 차체 너비 차이도 있는데요. 너비는 볼보 XC60이 1900mm로 동급에서 가장 넉넉합니다. 그 다음 Q5가 1895mm, 벤츠 GLC와 BMW X3가 1890mm로 동일하고요. 렉서스 NX는 1865mm입니다. 반면에 차체 높이는 X3가 1675mm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 NX가 1670mm, Q5가 1665mm, GLC와 XC60이 1645mm로 같습니다. 휠베이스 차이도 있는데요. 벤츠 GLC가 2890mm로 가장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 X3와 XC60이 2865mm로 동일하고요. 아우디 Q5가 2820mm, 렉서스 NX가 2690mm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SUV 고민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용량도 중요하게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풀체인지가 되면서 차체가 커진 벤츠 GLC가 트렁크 용량이 가장 넉넉했습니다. VDA 기준으로 기본 트렁크 용량이 620L이고요. 그 다음 BMW X3가 550L였습니다. 그 다음 아우디 Q5와 렉서스 NX가 520L로 넉넉했고요. 볼보 XC60은 483L로 동급에서 트렁크 공간은 조금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 렉서스 NX도 2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면서 트렁크 공간을 대폭 키웠는데, 따라서 아이들 유모차라든지 좀 부피가 큰 캠핑 장비도 너끈하게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내 디자인 비교인데요. 벤츠 GLC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신모델이 나오면서 신형 C클래스의 레이아웃을 공유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1.9인치 중앙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골격을 구성했는데요. 벤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를 탑재해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헤드레스트와 등받이를 연결한 새로운 시트 디자인과 클래식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 항공기 엔진 덮개를 연상시키는 송풍구도 눈에 띕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BMW X3는 지난 2021년에 페이스리프트를 치렀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12.3인치로 키우면서 앞좌석 통풍 기능과 3존 에어 컨디셔닝 등을 기본으로 넣었습니다. BMW 특유의 운전석 쪽으로 각도를 살짝 비튼 센터 패시아와 두툼한 그립감을 갖춘 운전대, 전자식 기어 레버도 눈에 띄는데요. 계기판 역시 12.3인치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데뷔 년도가 가장 빠른 아우디 Q5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데요. 송풍구 위에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를 달았고, 공조장치 패널의 디자인과 아우디 MMI 컨트롤도 최신 아우디 라인업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대신 12.3인치 버추얼 콕핏은 여전히 멋스럽네요. 앞좌석 통풍 시트는 기본 모델은 없고요. 프리미엄 트림엔 들어갑니다. 볼보 XC60은 독일 SUV와 다르게 따뜻하면서 아늑한 공간감을 갖췄습니다. 2021년에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SKT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달아서 상품성을 높였고요. 인공지능 기반 T맵과 누구, 플로 등 한국형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착자감이 뛰어난 시트의 디자인과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도 XC60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렉서스 NX는 2세대로 거듭나면서 실내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중앙 모니터의 크기는 경쟁차 중에 가장 큰 편인데요. 14인치로 대폭 키웠습니다.
LG U+와 공동 개발한 U+ 드라이브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대폭 개선했고요. 무선 앱 커넥트, 디지털 룸미러, E-레치 도어 핸들, 10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최신 양산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부분의 편의 장비를 골고루 갖췄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요긴한 앞좌석 통풍 시트 역시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 비교인데요. 모두 가솔린 볼륨 모델 기준으로 비교해봤습니다. 6월 초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간 3세대 벤츠 GLC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볼보 XC60 역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인데요. 최고 출력은 BMW X3를 제외한 모든 차가 250마력 안팎의 성능을 앞세웠습니다. X3는 184마력짜리 20i와 387마력짜리 M40i의 간격이 넓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X3 302가 사이를 메웁니다. 292마력이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 성능은 출력순으로 빠른데요. 아우디 Q5 45 TFSI가 6.1초로 가장 호쾌합니다. GLC 300은 6.2초, X3 x드라이브 20i는 8.3초, 볼보 XC60 B5는 7.0초, 렉서스 NX 350H는 7.2초입니다. 굴림 방식은 모두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렉서스 NX는 일반적인 4륜구동 시스템처럼 드라이브 샤프트와 트랜스퍼 케이스가 없습니다. 대신에 뒷차 축에 전기 모터를 달아서 필요에 따라 뒷바퀴를 굴려주는 전기식 4륜구동 시스템인 E4가 들어갔습니다. 총 3개의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아마 D세그먼트 SUV를 찾는 고객은 이런 가속 성능보다는 연비에 조금 더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가장 수치가 낮은 건 X3였습니다. 리터당 9.8km고요. 벤츠 GLC와 아우디 Q5는 각각 10.8, 10.2km의 효율을 갖췄습니다. 동급에서 가장 뛰어난 연비를 갖춘 건 렉서스 NX인데요. 복합 14.0km/L의 실력을 갖췄을 뿐만이 아니라 도심 연비 역시 경쟁 모델이 리터당 10km 아래인 가운데 유일하게 리터당 14km 넘는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일반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끼리도 비교해봤는데요. X3 x드라이브 302와 XC60 T8, NX450H 플러스를 비교했습니다. BMW와 볼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 자동 기어와 1개의 전기 모터를 조합했는데요. 반면에 렉서스 NX450H 플러스는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애킨슨 사이클 엔진에 총 3개의 전기 모터를 맞물렸습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은 XC60 T8이 455마력으로 가장 강력하며 NX40H 플러스가 307마력, X3 x드라이브 302가 292마력입니다. 참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 연비와 전기 연비를 함께 표기합니다. 렉서스가 가장 압도적인데요. 복합 연비를 비교하면 NX가 14.4km, XC60이 11.4km, X3가 9.6km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모드 연비 역시 차이가 제법 큰데요. X3가 출력도 가장 낮으면서 효율 또한 낮은 점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NX가 26g/km로 가장 적게 배출하는 가운데 XC60과 X3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 성능은 XC60 T8이 4.8초, X3 302가 6.1초, NX450H 플러스가 6.0초로 나타났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EV 모드 단독 주행도 가능한데요. XC60과 NX는 각각 18kWh대 넉넉한 배터리 용량을 지녔습니다. EV 주행거리 역시 XC60이 57km, NX가 58km로 한 세대 전 PHEV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넉넉해졌습니다. 반면에 X3는 12.0kWh의 작은 용량을 지녔고요. EV 주행거리도 복합 31km에 불과합니다. 차 가격은 NX가 7,100만원에서 7,800만원, X3가 7,860만원에서 8,370만원, XC60이 8,590만원으로 NX의 가성비가 돋보입니다. 다음은 안전성 비교인데요. 패밀리 SUV를 찾는 고객은 튼튼한 안전 설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충돌 테스트 기관인 IIHS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벤츠 GLC만 아직 신모델 테스트가 전이라서 제외를 하고 BMW X3와 아우디 Q5, 볼보 XC60, 렉서스 NX 등 4가지 차 모두가 가장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운전석과 동반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강화된 측면 충돌 테스트, 지붕 강도, 헤드램프 성능, 긴급 제동 보조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IIHS는 뒷좌석의 유아용 카시트의 장착 용이성도 점수를 매깁니다. 벤츠 GLC는 억셉터블 등급, X3는 마지널, Q5는 굿 등급, XC60은 억셉터블 등급을 받았고요. 렉서스 NX는 최고점인 굿 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카시트에 태워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참고해 볼 만한 성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간과 유지비용인데요. 경제성을 체크할 땐 연비뿐만이 아니라 제조사의 보증기간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보증기간은 크게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등 2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장 넉넉한 기간을 제공하는 브랜드는 아우디였습니다. 2가지 모두 5년 15만 킬로미터로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반면에 벤츠와 BMW는 2년으로 좀 짧은 편이고요. 동력 전달 계통 역시 3년 6만 킬로미터로 위 제조사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전압 배터리의 보증기간도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요. BMW는 8년 20만 킬로미터, 볼보는 8년 16만 킬로미터고요. 렉서스는 가장 넉넉한 10년 20만 킬로미터의 보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연간 15,000km 주행하는 일반 운전자 기준으로 위 5가지 차의 연간 유류비 차이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인 리터당 1,593원과 각 차의 복합 연비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건 X3였습니다. 연간 약 243만원의 기름값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 XC60이 약 241만원, Q5가 234만원, GLC가 221만원으로 나왔고요. 렉서스 NX는 연간 약 170만원으로 경제성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마지막은 가격 비교입니다. 먼저 벤츠 GLC는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2리터 디젤 모델인 GLC 220D 포매틱은 7,570만원, 2리터 가솔린 모델인 GLC 300 포매틱은 8,580만원이고요. 큰 차체와 각종 신기술을 얹은 점을 감안해도 가격이 좀 비싸졌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건 아우디 Q5입니다.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5,992만원에서 6,292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풀모델 체인지 시기가 임박했지만 동급인 GLC와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은 가성비 측면에서 돋보입니다. 나머지 3개 모델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대 사이에 포진해 있는데요. 다만 X3는 180마력대 출력을 지닌 반면 볼보와 렉서스는 250마력 안팎의 파워를 갖췄습니다. 게다가 두 차는 2종 저공해차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경제성 측면에서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항목으로 비교해본 수입 프리미엄 SUV, 정리를 하면 GLC는 동급에서 가장 큰 차체와 따끈따끈한 신차라는 점이 돋보입니다. 다만 가격의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진 점은 아쉽습니다. X3는 20i 기준으로 출력은 가장 낮지만 편의 장비도 풍성하고 주행 밸런스가 뛰어납니다. Q5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인테리어를 지녔지만 동급 2리터 엔진 가운데 가장 출력이 좋고 제조사 보증 기간도 가장 넉넉합니다. 그리고 XC60은 훌륭한 인테리어 품질과 250마력의 출력, 2종 저공해차 혜택을 갖춘 점이 좋지만 트렁크 공간이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 렉서스 NX는 242마력의 출력을 갖추면서 동급 모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연비를 앞세웠습니다. 또한 신모델인 만큼 장비 수준도 높은데요. 과연 올해 D세그먼트 프리미엄 SUV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움켜쥘지 궁금합니다.